안녕하세요. 네. DID 마스터 송수영입니다. 저는 16년 전에 사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취업을 하려고 사회에 나왔는데요. 그때 저는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이제 농사 짓고 계셨고, 저희 학교 선배들은 사회 진출해 계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개월 동안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때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결혼한 남자가 직장이 없으니까 사람이 거의 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딱 시작하다가 7개월 만에 겨우 이제 제지회사,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공장을 가진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 첫걸음을 세일즈맨으로 딱 시작했는데 7년이 딱 지나니까 회사에 임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3년 차 되는 해에 출판사 김영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 DID로 세상을 이겨라고 첫 주에 교보문고 자기개발 분야 6위, 그리고 광고 홍보 하나도 없이 지금 8쇄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16년 전에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7개월 동안 취직도 못했던 사람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7년이 지나니까 임원이 되고 13년이 지나니까 책이 나오게 되는지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의 중심에는 DID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 12월 24일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7개의 매장을 가진 아주 큰 갈비집에 외식업체에 제가 기획이사로 한 4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직원이 400명 됩니다.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거기 이제 기획이사로 있었는데 2003년 11월 23일 날,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 회사에 상계점을 오픈했습니다. 상계점은 5층 건물에 750석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한우 전문점에 속합니다. 직원을 160명을 뽑았습니다. 매장 하나에. 첫 달에 7억 5천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입니까? 뭐 계산이 안 되시죠? 하루에 2,500. 여러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밥하고 고기 팔아가지고 하루에 2,500 팔려면은 정말 고생해야 됩니다. 첫 달에 딱 7억 5천 팔고 우리 경영진들이 모여서 역시 우린 프로야. 하는 것마다 대박이야.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태평양과도 먼 나라에서 작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연말까지는 장사가 됐는데 새해 1월 1일부터 완전히 팔이 날리는 거예요. 손님이 하나도 안 옵니다. 큰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고 직원들을 다 내보냅니다. 저희들은 직원을 하나도 안 내보냈습니다. 대신 월급 다 똑같이 반으로 줄이고 같이 버티자, 이겨내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식당 문 많이 닫게 했던 그 뉴스가 뭐죠? 광우병. 네. 역시 우리 세바시 팬들은 수준이 높네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신입사원 교육 과정 가가지고 뉴스가 뭐죠? 그랬더니 쓰나미라고. 쓰나미하고 상관이 없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제가 기획이사니까 뭐 아이들 내다 고민하다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노원구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노원구에 전국 노래자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딱 듣자마자 전국 노래자랑이 와? 그럼 구민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일 거 아니야. 거기 가서 홍보하면은 공짜로 홍보되는 거 아니야. 바로 산에 장기자랑대를 열은 거예요. 20팀이 나왔어요. 전 주방에 계신 아저씨들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 서빙하는 이모님들이 그렇게 춤 잘 추는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잘 놀아요. 그중에 10팀을 선발한 거예요. 10팀을 선발해가지고 영어 끝나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노래방에서 일주일간 집체 훈련. 일주일간 집체. 예선에 나간 거예요. 950명이 온 거예요. 그중에 15명 뽑아요. 10팀 내보냈는데 한 명이 통과된 거예요. 그 한 명을 다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데 이 친구가 노래는 잘하는데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육사 다닐 때 응원부였던 동기생을 불러가지고 1시간씩 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최우수상 1등. 이때 오셨던 수천 명은 우리 매장을 다 알고 갔습니다. 끝난 후에 엄청난 인원들이 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직원은 삼척에서 왔습니다. 서울에 돈 벌려고 삼척에서 왔는데 이 직원이 이렇게 우리 회사 와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나가기 전에는 본인이 평생 살면서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고 봐야죠. 근데 1등 할 수 있는 자질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성격이 이렇고, 난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해, 자기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 인생을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인생의 수준은 내가 가진 나에 대한 생각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이 전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면 평생 종로를 안 나갑니다. 왜? 1등 할 걸 생각을 못하니까 나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1등 해버린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직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치명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의 3%도 못 쓰고 죽는답니다. 아인슈타인이 7%만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천재가 7%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3%로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나머지 97%를 어떤 식으로 찾아가고 있는지 그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DID로 세상을 이겨라고 써 있었어요. DID가 뭐라고요? 들이대.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들이대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 용어의 수준이 너무 낮고, 이걸 듣는 분들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막 들이대. 여러분, 그런 식으로 3번만 들이대면 인생 끝나요. 그리고 제가 그 외식업체 가기 전에는 서초동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직원이 7명이 안 돼. 1년 매출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딱 갔더니 개발자들이 몇 개월 동안 밤새가지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예요. 그걸 팔아야 되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팔아야 되는데 그때 저는 사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매경에서 매년 나오는 두꺼운 기업 주소록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무조건 전화하는 겁니다. 콜드콜이라 그럽니다. 무조건 전화하는 거예요. 50 몇 번째 겨우 약속이 된 거예요. 좀 규모가 있는 조직에 50대 중반의 임원분이었어요. 그분하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분 만나러 가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카달락 보여드리면서 장점, 특징 막 다 설명드리면 그분들이 설명 다 듣고 나서 보통 뭐라 그러시죠? 생각해 보겠다고. 그럼 초보자들은 정말로 생각해 보는 줄 알아? 여러분, 의례적으로 하는 말은 거절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가방에 자일리톨을 하나 넣고 갔습니다. 딱 놓고 들어갔더니 딱 앉아 계시더라고. 완전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소프트웨어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앉으시죠. 앉으면서 가방에서 자일리톨을 꺼내가지고 티테이블에 탁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뭡니까? 깜짝 놀라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껌입니다. 그럼 뺨 맞아요. 왜냐면 자일리톨은 통에다 써 있잖아요. 통에다 써 있어요. 그게 이분이 그 자일리톨이 껌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이게 뭡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니까 제가 이거 뇌물입니다. 이분이 기가 막혀가지고 뭐 이런 녀석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막 배를 잡고 낄낄낄 웃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박수를 치면서 웃으시는 거야. 여러분, 웃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품 테스트하고 일주일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 여러분, 자일리톨 하나에 얼마죠? 500원짜리 통에 안 들었어. 500원짜리 껌처럼 생겼어. 껌처럼. 통에 들은 거는 3,000원. 계약금 2천만 원. 제 초등학교 3학년 딸하고 중학교 1학년 아들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딸내미가 머리맡에 편지를 한 통 놓고 갔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나 은총이야. 아빠 많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바로 오빠나 평안이 때문이지? 그리고 항상 웃어봐. 그럼 우리도 참 좋고 복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항상 웃어, 알았지? 그럼 건강도 좋아져. 또 항상 예배 일찍 오고 아침에 우리 돈 2,000원 두고 가. 오빠 2,000원, 나 2,000원. 이 편지 핵심이 뭡니까? 제가 매일 1,000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2,000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1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얼마를 주고 갔을까요?
네, 편지 내용을 보세요. 회사에서 무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일하고 밥도 꼼꼼히 먹고 건강해야 돼. 알았지? 초등학교 3학년 영어로 I love you 얼마 주고 갔습니까? 10,000원 주고 갔죠.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1000%. 본인이 요구한 거 100% 받은 거 1000%. 딸이 아빠한테 1,000원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빠가 출근하는데 아빠 1,000원만 더 줘. 그럴 수도 있고 밥 먹다가 아빠 1,000원만 더 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저희 딸이 들이댄 걸 보세요. 어떻게 들이대냐에 따라서 100% 요구했는데 100% 받을 수도 있고 50%도 못 건질 수 있고 1000%. 이 친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중간에 돈 2,000원 두고 가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이 친구가 이 한마디를 하면서 앞뒤로 한 짓을 보세요. 여러분이 앞뒤로 한 짓을 마케팅이라 그래요. 유시아 씨 시집을 읽다가 첫 페이지에 이 시가 나와 있어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가 첫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 소금은요, 바다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다의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다운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상처가 있는 이유는요, 나 혼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내가 지워야 될 과거가 아니고 나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학교 생활을 거쳐가지고 그 여태까지 나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이미지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실제 내 전체 모습의 3%도 안 되는 거예요. 97%를 아직 내가 몰라요. 여러분, 내 97%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97%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불이 났어요. 거기서 100m 몇 초로 튀어나와요? 몇 초로 튀어나와?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그 능력이 어디 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거예요. 딴 사람이 뛰어나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뛰어나간 내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97%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3%도 쓰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 97%를 찾을 수 있습니다. 97%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적어도 여기 오신 우리 세바시 팬들은 꼭 97%를 찾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DID 마인드에 대해서 한 번씩 따라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나는 내 능력의 3%도 쓰고 있지 않다. 나는 나머지 내 능력의 97%를 찾을 것이다.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만의 꿈을 향해 될 때까지 DID 할 것이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내가 왜 아직 안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왜 아직 안 된 거냐면요, 아직 안 됐는데 그만뒀으니까 안 됐지. 여러분, 될 때까지 하면 몇 프로예요? 될 때까지 하면 몇 프로예요? 100%. 여러분,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3%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머뭇거리다 가시면 안 돼요. 나를 다시 보세요. 지금의 나는 내 실제 전체가 아니에요. 3%도 안 되는 거예요. 97%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해봐야죠. 시도해야죠. 들이대야죠. DID 해야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꼭 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거예요.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